안녕하세요. 소마시네마 막리뷰는 사실 아니고 어제 본 영화인데요. 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유재선 감독이고요. 출연은 정유미, 이선균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뭐 그 거의 실내극에 가까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거의 하나의 공간, 즉 정유미와 이선균이라고 극중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하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거의 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실내극이어서 한 공간 안에 한정된 건 아니고 이 공간을 거의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 서브 공간, 이들과 관계된 공간, 정신병원, 뭐 그다음에 이제 수면 클리닉, 그다음에 이제 정유미의 그 친정, 뭐 이 정도 공간 정도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공간으로 이제 아래층 층간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아래층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이제 모티브가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일단 영화적 평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되게 그 장르적 클리셰 스릴러라고 하는 좀 미실 스릴러의 계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일종의 호러물이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일상적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게 오컬트적인 문법을 영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오컬트적 문법에 또 이야기를 좀 틀어버려 가지고 영화의 좀 창의성을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이면서 뭐 그럴 법한 좀 과장된 부분, 장르적 과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더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일단 이 영화는 정유미, 이선균 두 배우의 무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는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실제로 장으로 표현되고 1장, 2장, 3장이고 영화의 상영 시간이 94분 정도, 98분인가 94분인가 정도 되니까요. 매우 짧은 축에 그냥 깔끔한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94분이네요.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30분 내외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과 끝은 잠드는 이선균의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이 같이 잠드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의 포스터가 사실 의미심장한데 정유미는 잠을 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목처럼 이선균 배우가 연기하는 남편이 그 수면장애, 렘 수면장애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이제 일종의 몽유병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그런 질병 때문에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고 두 사람은 이 집에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뭐죠 가훈을 걸어놓을 정도로 아주 친밀한 부부의 관계를 갖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이 두 사람의 일부에서 나오는 설정인데 이선균이 영화의 이제 맨 앞에 오프닝 부분을 보면 영화의 이제 그 방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주 공간 이게 보이시죠? 이 아래 공간에 보면 이제 트로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극 배우고 아니면 TV에서는 단역 배우 정도의 역할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스타가 되지 못한 그러니까 일종의 꽤 경력이 쌓여 있는 자신의 진로를 좀 고민할 정도로 이제 생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정도의 배우로 이성균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이성균 배우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영화는 이제 이들의 이제 그 이 가정의 한 이 축을 보여줘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유미 배우의 배를 보시면 이 1장에서 이제 나오는 정유미는 임신 상태고요.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출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영화의 점층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첫 번째 문제 1장은 이 이상 행동에 의한 불안감, 공포감을 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새벽이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는 이제 이쪽에 징후를 발견하는 장면인데 이제 불안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화가 공개되고 있는 그런 그 예고편이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영화가 전개되는 편이고요. 지금부터 뭐 말하자면 좀 스포일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리뷰를 하다 보면 스포일러를 좀 많이 좀 본능적으로 숨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영화는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해주셨길 바랍니다. 뭐 자, 일단은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정유미 배우가 맡고 있는 부인의 일종의 그 불안의 증폭입니다. 불안의 증폭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극대화하는데, 이게 시사적으로 말하자면 그 광신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이 우리가 이제 그 빈베다스의 유명한, 빈베다스가 아니죠. 파스빈더의 유명한 영화의 제목처럼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이제 그 독일 사회의 현실을 비춘 멜러 영화입니다만, 멜러 영화라고 말하기는 어렵군요. 어쨌든 멜러 형식을 빌은 독일 사회의 이제 인종주의에 대한 근거에 대한 그런 비판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만, 어쨌든 이 불안이 정말로 이 스릴러 장르의 틀 안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 공포로 형성화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런 불신에 대한 믿음, 그 불신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폭발적인 공포감이 어떻게 사람의 믿음을 갖다가 변질되게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좀 현실적인 부분들과 조응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뭐 거기까지 영화에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마 영화의 표면만 보신 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할 필요까지 있냐라는 아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적 믿음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좀 담고 있는 영화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 의식은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영화의 플롯상으로 보자면 이 영화의 이상 행동들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램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남편 캐릭터가 일종의 그 오컬트적 징후들을 좀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병적으로 없는 사례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는 흔한 거죠. 자다가 말고 뭐 이제 누가 들어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일단은 이제 이게 일종의 오컬트적 징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영화의 문법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둘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부인은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남편, 이성균 배우가 이제 하는 캐릭터죠. 이 남편은 그거 그냥 대사야, 내가 하고 있는 드라마의 대사라고 하면서 대본 장면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상 징후가 더 증가됩니다. 일단은 여기 피부를 긁고 있는데, 이 피부를 긁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뒤에 스틸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 피부를 완전히 크게 손상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긁는 모습을 보여줘요. 좀 약간 세죠. 그리고 요 지금 뭐 이 생물을 갖다 냉장고에 있는 생물을 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이걸 사랑으로 감내하려고 하는 일종의 믿음, 그런 일종의 도덕률이죠. 그 도덕률을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심리의 상태를, 사실 불안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면 클리닉에 갑니다. 이제 윤경호 배우가 이제 일종의 의사 역할로 이 데스크에만 출연하는 특별 출연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둘의 이제 이런 신뢰관계 설명하는 말이 이 일종의 집안의 가훈, 그리고 이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균 배우는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내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해라, 배우 역할을 계속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불안은 트리거가 이제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일부에 나와 있는 건 그 불안의 이 깊은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 정도를 보여줘요. 이제 일종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불안이 트리거가 되죠. 남편의 수면 장애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개선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개의 질병이 그렇듯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클리닉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남편의 행동이 이제 굉장히 이 트라우마를 안길 정도로 큰 폭발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집안에는 여기에 영화 속의 스틸에 보여지진 않지만 이 일종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이 액자에 이 지금 보이지 않죠?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액자에는 이 집안에 기는 일종의 반려견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의 수면 장애로 인해서 이 반려견이 그 영화 속 극 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불안의 트리거가 폭발을 하고 그 불안 심리가 완전히 터져버리는 것은 당연하게도 출산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일종의 이 여주인공인 부인 정유미가 맡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이 남편을 갖다가 믿어야 된다는 일종의 이성적 믿음으로 이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내재되어 있는 심리 속에는 그 트라우마까지 얹어지면서 그 이 남성의 수면 장애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장면이 그 불안감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지금 이 아기를 데리고서 남편의 수면 장애를 창의 돌발 행동을 피해서 욕조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이제 이 장면 통해 가지고 남편이 결국은 이제 수면장애에서 화장실 찾다가, 근데 따지고 보면 화장실 찾다가 화장실이 봉쇄돼 버리니까 남편은 이제 그 이 렘수면 장애 때문에 또 소변을 갔다가 거실에 본다든가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징글징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눈빛에서 보는 것처럼 이 블러드 아이 이 잠을 계속 못 자는 상태가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점층적으로 보여진다고 말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이 불안의 틈새들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영화에는 한 장면, 한 시퀀스에서만 등장하는 이 지금 무당 장면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보이죠. 옆에 보시면 이경진 배우가 연기하는 친정 엄마가 이 홀로 이 정유미 딸을 키웠는데, 당연히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이었던 이 정유미 부인 캐릭터는 엄마는 무당을 신뢰하는 존재거든요. 그 무당의 신뢰에 대해서 무당을 믿는 엄마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 두 번째 이 무당을 자기가 직접 데리고서 이 지금 렘수면 장애를 안고 있는 이 부인 이 문제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도 망식에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집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신뢰의 그 불신에 대한 그런 틀들의 일종의 형식적 체계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 당연히 불합리한 믿음입니다만 일종의 귀신이 들렸다는 설정을 하는 거죠. 영화 속에 이제 예고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둘을 데리고 사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아기가 맞아가기 시작해요. 네, 나름의 이제 비이성적 논리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불안의 심리는 자신의 이제 일종의 의학적 해결이 서둘러서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되면서 이 자기 그런 불신의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빙의가 됐다라고 하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었던 집에 갈등 관계를 밀고 있었던 노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거 이제 층간 소음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아래층의 주민의 관계와 더불어서 그 불안을 이제 증폭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불안의 믿음이 현현화해야 되는 것이, 그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그 수면을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결국 이 남편의 그 불안한 행동을 계속 방어를, 자기가 이제 아기를 보호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 일종의 생생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면서 이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일종의 그 비이성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2부에서는 그 과정의 증폭,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어 있었던 그 사건들, 이제 1장의 마무리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 2장에서 이 출산 이후에 아기의 존재가, 아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 남편도 실제적인 위협을 실제로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장이 넘어가 출산이 된 다음에 남편은 자신의 이제 렘수면 장애에 대해서 자기도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아기의 탄생이 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기가 좀 지내는 것을 갖다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지만, 아까 이런 태도로 이 부인은 이런 태도로 같이 부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시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의 심리들이 잘 표현되는 게 지금 예고편에서 나와 있는
저 약을 먹이는 건데 이제 일종의 그 약물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약을 하나 더 먹인다든가 남편이 이미 먹었을 것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먹이고 또 하나 먹인다든가 하는 그 실제로는 말로는 남편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이 남편의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낮에 깨어 있을 때 남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지만 그 불안은 자꾸 영혼을 잠식해 와서 지금 이 칼의 손은 누굽니까? 손은 이제 바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부로 가면 이 3장에 가게 되면 이 증폭의 단계, 자신의 논리 체계들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에 대한 확증 편향들을 제시하면서 영화가 그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 그러니까 이런 신념 체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런 불신의 단계라고 접어들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그 자신의 불안감이 결국은 굉장한 물리적 공포, 물리적인 폭력을 가할 정도까지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물리적 폭력을 해결하는 게 결과적으로 영화에 이제 맨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남편이 보여줬던 연기자라고 하는 직업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전혀 깔끔한 해결책은 사실은 아니고 당장의 이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약간 뭐 진짜 스포일러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보신 분들 뭐 제가 제 리뷰의 채널 성격 자체가 이제 본 분들을 위한 좀 리뷰라고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성균 배우가 연기자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장의 체계가 되면 이 정유미 배우의 지금 얼굴이 보면 피폐한 얼굴이 이제 벌써 잠을 맨날 못 자고 계속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남편에게 누군가 빙의 되었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2층에 자신과 원래 층간 소음을 겪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존재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의 사진만 나오는데 회상 장면도 없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너를 좋아했겠네라고 하는 남편의 한마디가 이 지금 정유미 부인에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아까 그런 스토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사고 있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신분열로 설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무당의 말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잠이 들었을 때 무당의 설명에 의하면 잠이 들었을 때 귀신들은 그때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대한 그런 미묘한 믿음이 이 남편의 증세와 더불어서 나아지지 않는 증세와 더불어서 자꾸 아기를 맞춰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론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그러면서 이 남편의 이상행동의 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의심은 증폭되고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쳐버리는 광기로 접어드는 것은 이제 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불안의 깊이가 점점 커지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증폭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1장에서 완전히 멀쩡했던 이 인물이 3장에 가면 나름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광기를 발휘하게 되는 인물로 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틈은 의심과 불안이죠. 불신과 그다음에 그것을 억눌렀던 그 불신을 억누르면서 있었던 힘적 그 트리거가 2장에서 완전히 터져버리면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리면서 완전 3장에서는 그 논리체계를 완전히 완성시켜버리는 그런 쪽의 광신의 믿음, 광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연출은 이 영화를 미묘하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것은 과연 이선균 배우가 연기하는 남편은 귀신이 정말 들렸을까?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시점은 대부분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POV죠. 포인트 오브 뷰인데 이 자신의 관점에서 이 정유미 배우의 관점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심리적인 변화는 이 여성이 이 부인이 결과적으로 이제 점차 불신의 크기가 커지면서 광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성균 배우의 연기 톤은 지극히 평범한 톤으로 굉장히 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정유미 배우는 장과 장이 넘어갈수록 그 광기의 깊이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들로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의 약간 이미지라든가 소재적인 것들을 갖다 역전시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서 재미가 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심이 폭발되는 장면들도 이제 후반부에 갔을 때 이런 지금 사골국 끓이는 장면을 엎어버리는 건데, 이 아기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봐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그 사골국을 엎어버리는 장면, 지금 이제 밑에 보이는 뼈다귀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런 장면들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충격적인 장면은 마지막 3장에서 결국은 치료 단계, 정신적 치료 단계까지 가 있게 되고, 그 남편 이선균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수면장애, 램 수면장애가 거의 뇌파적으로 완전히 완치되었다라는 선언을 듣게 돼요. 하지만 그 불안을 증폭시킨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 무속신앙적 믿음을 더욱더 확증 편향해서 확증하게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런 무속신앙의 논리적 체계들, 무속신앙의 그 비논리적 체계들이 일종의 나름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 사이비 논리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비 논리의 내용들을 갖다가 쭉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당신이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다 했다. 뭐 굿도 하고 뭐 이러면서 했던 얘기들을 다 책임에서 그 아기를 쫙쫙쫙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이성균 배우가 결국 연기자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물리적 폭력까지 가는 상황들이 돼요. 일종의 그 위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말로 빙의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싶은 대로 해결을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확신이 가지게 된 상황들을 완전히 해결을 해주고서 영화가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그 이후에 애프터를 보여주지 않고 일종의 이런 장면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에 시달리던 이 정유미 아내 캐릭터가 결국은 이제 마침내 잠이 드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에서 해소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불안의 해소는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결국은 자신이 의심한 대로 해결되어야만 의심을 잠이 들 수 있다고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정통적인 호러물에 가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많은 호러 영화들의 문법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뭡니까, 파운드 푸티지라든가, 뭐 파운드 푸티지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 집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뢰적인 공포, 그러니까 안에 악령이 존재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앞부분에 그 징후들만 보여주는지 어떤 그 유령적 귀신적 요소들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실은 그 영화의 스타일들을 좀 가지고 와서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호러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 호러 영화의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들을 예측했는데 그 예측에서 이것을 심리적인 내적인 불신의 문제, 그런 체계로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영화이고 개성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말 그대로 따지고 보면 영화의 제목처럼 잠이라고 하는 영화이거든요. 잠의 영화고 그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잠에 대한 영화인데, 그 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휴식이라든가 수면인데 그것이 깨져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 틈이 벌어졌을 때의 그 틈 사이를 들고 오는 불안이 어떤 폭력, 공포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낳게 되는가. 결국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 시작된다고 하는 내용 체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일종의 세상의 믿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거짓된 믿음들을 신뢰하게 되는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화적 해결책, 영화적 그런 원리들을 그 영화적 설명들을 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꽤 흥미롭게 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 이 영화를 막 이 영상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일러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영화는 자기의 해석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봉준호 감독이 사실 뭐 이 영화의 감독님이 유재신 감독인가요? 유재선 감독이시죠? 유재선 감독님이 이 봉준호 감독의 봉자라든가 이제 그런 연출분들 주로 음향 같은 걸 잘 많이 또 하셨던 스텝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향 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들도 약간 호러적 문법들을 일부러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마지막에 이제 플롯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 영화로 풀어나가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두 배우의 연기, 그러니까 거의 이 영화는 두 배우가 다 영화를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국 영화의 그런 뛰어남 중에 하나죠. 배우층의 훌륭함, 뭐 물론 다 검증된 배우들입니다만 역시 뛰어난 나름대로 아주 재밌는 신선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석 감독의 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자주 보낼 수 있고 편안하게 많이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